자, 형상 모델링 검토의 제1주차 2차 시 두 번째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앞에서 시간이 다 할애가 되어서 계속되는 모델은 다시 한번 모델의 도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델의 도면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에러가 있는 거는 이 정면도에서 가운데 있는 원의 세 개의 원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측면도에 동영부에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도면이 없습니다. 지금 도면상에 내리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요 끝에 정면도의 그 중간에 좌측의 동그라미 원은 이것도 또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로 하시고 1교시에는 지금 섹션 B의 위에 버튼 위에 원형을 제외한 부분까지 되었고, 그 후반부터 작업을 새로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도면을 한번 머릿속에 되뇌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센터의 글을 드래그로 해서 카피할 대상을 정한 다음에 얘는 이동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여기는 센터를 잡고 아래 방향으로 하면서 떨어진 거리만큼 7.5죠. 7.5를 하시면은 됩니다. 되고 이제는 가운데 거는 필요 없으니까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지 나온 다음에 동일하게 패드를 이용하시고 서페이스를 잡고 설정하시고, 서페이스는 아까 했던 스윕 화면을 잡고 대신 이번에는 옵셋을 8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있는 센터에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그림처럼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파내는 부분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는 R8이고 요 화면을 센터에서 12.5, 12.5, 그 다음에 오른쪽 우측 기준에서 25 떨어진 사각형 형상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밑에 면 잡고 스케치로 가서 사각형 형상으로서 제약 조건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제약 조건을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25를 잡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면, 위에 게 밑에 면까지 폭이 얼마냐? 28.5죠. 28.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위에도 마찬가지 잡아주시면은 제약 조건을 걸어 보시면은 25 똑같이 잡혀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얘는 필요가 없고 똑같이 V로 걸렸습니다.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에까지 얼마냐? 28.5를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워크벤치 종료를 하시고, 그림에서 보시면은 밑면에서 5만큼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파내는 거기 때문에 포켓으로 하겠습니다. 포켓으로 방향은 위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모아를 올려서 마이너스 5만큼 간격을 위로 띄어 올리는 거죠. 올리게 돼서 이렇게 파내게 됩니다. 그러면 완성되었는데, 안쪽에는 보시면 라운드가 여기는 8이죠. 8이고 각도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를, 이거는 베리어블이 아니고 이제는 엣지 필렛으로 팔 주시고 모서리 잡고 그다음에 이쪽 모서리도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OK 한 다음에 이제 9배를 줘야 되겠죠. 9배 100을 줘야 되니까 9배 여기 있는 드래프트 앵글을 설정합니다. 설정하시고 면 잡고 9배가 들어갈 면들을 설정을 하는 거죠. 설정해 주시고 기준면은 여기서 잡아 주시고 각도는 보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도는 100이죠. 100이니까 90 기준으로 보면 10만큼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게 해주시면은 자,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형상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서 이 면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R2를 줍니다. 그렇죠? R2로서 이쪽 테두리는 다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R1 끝에도 R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어를 해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라운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2 2가 들어갈 부분은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면 자 이렇게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가고 나머지는 R1로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R1로서 위에 잡고 모서리 잡고 모서리 잡고 모서리 잡고 모서리를 다 잡아주시면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모서리 그 다음에 밑판에 모서리 이렇게 해서 OK 하시면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이게 설정된 끝 화면이죠. 자 이렇게 한 거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도면을 내려야 됩니다. 도면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도면 작업을 하겠습니다. 도면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빈 시트에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시트 상에서 크기는 시트에다가 마우스를 위치하고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 등록 정보에서 거의 대부분의 거는 나오는 게 A4 용지에 하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우리는 프로젝션 방법을 삼각법에 의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각도 표준은 일각법에 의한 것이고 세 번째 각도 표준은 삼각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삼각법을 하시고 적용 확인 하시면은 이제 사이즈는 끝났습니다. 사이즈 연기는 끝났고 여기서 각 뷰를 설정을 합니다. 주어진 화면처럼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면도로 잡고 정면도의 가운데에서 섹션 뷰를 내리고 이 섹션 뷰에 대한 게 우측면도 보조 뷰를 빼고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 뷰 동영 뷰를 내리면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면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뷰 툴바에 여기 보시면은 뷰 툴바가 있습니다. 자, 뷰 툴바에 여기 있는 안에 정면도, 펼침 뷰, 3차원 3D 뷰, 프로젝션 뷰, 보조 뷰, 동영 뷰 있는데 저희들이 쓸 거는 정면 뷰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자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offset 섹션 뷰 그러니까 절단면죠. 절단 뷰를 보겠다는 거죠. 일단은 정면 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정면 뷰 클릭하시고 메인 메뉴 창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파트 화면으로 갑니다. 가서 정면 뷰를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위치하면은 우측 하단에 한번 보시면은 배열된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족하시면은 이때 화면을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만족하면 그냥 이미지에다가 찍어주든지 아니면은 우측 상단에 여기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틀면은 이렇게 뷰가 내가 잘못되더라도 여기서 미세한 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각도가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을 틀어주시면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처음에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그냥 내려주시면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하고
위치한 다음에 정면 뷰에 대한 거는 그 우리 주어진 도면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뷰가 어떻다 섹션 뷰 빼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동행뷰하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은 그냥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로 지워 주시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를 때는 그다음 밑에 이제 섹션 뷰를 내리면 자르면 항상 이렇게 테두리에 프레임이 빨간색이 돼 활성화를 시키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옵셋 섹션 뷰 잡고 정확한 위치에서 잘라주면 한 다음에 마지막 끝낼 때는 더블 클릭하시고 내려주시면은 원하는 형상이 그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빼고 이렇게 아래 위로 뺐을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은 움직이는 게 우측으로는 가지 않고 아래 위 화면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자 할 경우에는 위치를 바꾸자 할 때는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찍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위치를 아래 위 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갖다 놓고 했을 때는 내가 어디라도 두는 위치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다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옵셋 섹션 뷰에서 잘라 주시고 정확한 위치는 도면상에서 보시면은 바로 아래에 내려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 주시고 하면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 프레임을 여기서 펼침에서 나머지 옆에 보조 뷰가 여기 있는 프로젝션 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뷰에 정면도 뷰에 가서 옆에 있는 프로젝션 뷰로서 자 이렇게 해서 섹션 뷰로부터 위치를 조절할 때는 보조 뷰 프로젝션 뷰는 그 보조 뷰를 잡아주시면 위치는 이렇게 변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를 움직일 경우에는 정면 뷰를 잡고 흔들면은 이렇게 형상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우측에 있는 동형 뷰를 빼야 되는데 동형 뷰는 마찬가지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소메트릭 뷰를 클릭하시고 다시 메인 메뉴 창 메뉴에 가서 내가 원하는 도면 그려놨던 도면에 3000 형상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상을 위치를 놓게 한 다음에 그 화면을 찍어 주시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놓게 되고 놓은 다음에 마찬가지 이미지에다 찍어 주시면은 그 뷰가 위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다른 뷰는 이렇게 치우겠습니다. 여기도 치우겠는데 다른 뷰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1대1로 하지만은 동행 뷰에는 형상만 보기 때문에 크기를 꼭 1대1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항상 원하는 뷰가 있으면은 뷰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니면 그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마우스 뷰에다가 위치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창이 뜨는데 창에서 뭐 삭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등록 정보를 클릭하시면은 등록 정보에서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를 지금 쉐이딩이 안 돼 색깔이 안 들어가는데 그럼 색깔을 넣고 싶을 때는 3D 색상 그 다음에 맨 밑으로 와서 드래그해서 끈 다음에 정확한 뷰를 레스트로 설정해 주시고 레스트의 옵션에서 상세 옵션에서 모서리가 포함된 응력 처리를 클릭하시고 닫기 확인 하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또 뿐만 아니고 등록 정보 다시 해서 크기를 얘는 이렇게 크게 갈 필요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2:3 정도로 하고 싶다 하면은 형상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 주시면은 전체 그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치수를 이제 간략하게 치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치수하고 텍스트를 어떻게 넣는지 보겠습니다. 자, 치수는 넣고자 하는 뷰를 클릭을 하시고 그 클릭에서 치수 넣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치수 넣기에서 치수를 클릭을 하시고 더블 클릭하면 계속 연속으로 쓰는 것이고 한 번만 클릭을 하면은 한 번에 이게 그래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빼주시면은 치수가 나온다는 거죠. 치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치수를 수정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수정할 때 이렇게 지금 침범하게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클릭해. 이것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항상 카티아에서는 수정하고 있으면은 마우스의 위치하고 그 정보를 등록 정보에 들어가셔가지고 얘는 치수선이기 때문에 치수선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일반을 하지 마시고 일반 아니죠. 일반 아니고 요 길이 연장선 치수선을 줄이고 싶으면 중심까지 하지 마시고 중심에서 못미침을 설정하시고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 원에 대한 치수 정보를 빼겠습니다. 빼면은 R로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지름을 하게 되면은 파이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반지름하면 반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찍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클릭 등록 정보에 가셔가지고 내가 앞에 개수가 6개니까 더 넣고 싶다 이럴 때는 치수선이 아니고 치수 텍스트 가셔가지고 R 앞에 넣으셔도 되고 여기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전부 6개니까 6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은 6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래서 차이점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는 치수가 이렇게 나오고 앞으로 침범하게 되고 얘를 안 넣고 그냥 앞에 접두죠. 접두에다 6 마이너스라고 넣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절하시고 리드선으로 빼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 등록 정보 가서 이건 치수선이죠. 치수선에 2피트라고 하시고 적용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바꾸고 싶으면은 채워진 화살표를 바꾸고 확인하시면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좌측에는 이렇게 나오고 우측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내가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나 이런 거는 선택하시고 상단에 보시면은 이 글자 폰트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폰트를 조절하는 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고 글자 크기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고 싶을 때는 텍스트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위치 찍게 되면은 마찬가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여기 이 뷰에다가 하게 되면 이 뷰가 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싫을 때는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뷰에서 전체 뷰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위치에다 누르면은 이 전체 뷰에 대한 것이 잡히기 때문에 다른 게 움직임이 같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지시 없는 라운드 지시 없는 모든 라운드는 R2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R2에 대한 텍스트도 되고 미세 움직임이 될 때는 선택을 하시고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미세 조정이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흔들면은 그래서 위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바꿔야 될 게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은 등록 정보 마찬가지입니다. 가셔가지고 은선을 클릭하시고 확인하면은 숨은 선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조절할 경우에는 필요 없는 거는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지워주시는 방법이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불편한데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카티아의 기능으로서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은 형상이 내가 원하는 형상을 뽑아낼 수가 있고 필요한 자원들을 가져갈 수가 자료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으시다면은 여기에 있는 거 아까 할 때 은선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은선에 대한 정보를 풀어버리고 여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빨갛게 활성화 시킨 다음에 라인을 하나 꺼 가지고 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선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에 대한 거를 굵기 조절하고 은선 표시하는 점선으로 바꿔주시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는지 자기가 편리한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대한 요 은선을 또 넣고 싶은데 아까 너무 많다 이건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어떻게 그려주느냐? 아까 했던 방법으로 한 개로 시작 세점모에 끝점을 확대해서 여기 있는 끝점이 인식할 끝점을 잡아주시고 끝점을 잡아주시고 위치하게 한 다음에 탭 150 엔터 해주시고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150 맞습니까? 여기는 300이네요. 150이 아니고 300이 되네요. 300으로 바꾸겠습니다. 300 해주시고 이 선을 선택을 하고 아까 실선을 바꾸는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끝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은 값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치수 넣기에서 치수를 넣어주시면은 간략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밑에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정보 가셔가지고 치수선에 중심까지 마시고 중심에 미치지 못함을 하시고 적용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보가 조금 더 편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요 점의 중심은 지워 주시면은 이상 없이